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다가 예.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쳤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인사가 90도로 예. 자기도 모르게. 예,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그때 느꼈던 그래서 인사했대요, 안 했대요? 인사했답니다. 인사했대요? 예,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눈빛, 그 서늘한 눈빛 때문에 다음날 몸살이 나서 2명 다 직원들이 굉장히 아파서 힘들어했거든요. 뭐 최순실 씨를 본 그분들이. 네네. 이야. 예, 뭐 보고 싶. 지금 그 검찰 특수본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강요죄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제대로 뇌물을 못하고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해서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 예를 들면 안종범 수첩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안 나왔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뭐 대가성 있는 청탁 같은 걸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순환 구조를 따라서 대통령이 뭔가 행위를 해주고 이런 구조가 지금 특검에서는 나왔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검찰 특수본을 수사할 때까지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사실은 나오지가 않았었죠. 안종범 수첩 39건 이런 것들이 네. 나오지 않아서 독대 자료에서 정확히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가 나오지 않았었고 예. 그 그게 이후에 1월 20일 전후였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그러니까 삼성이 물산하고 모집 간의 합병 이후에 어떤 식으로 특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그때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는 그 이후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증거를 만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좀 뇌물죄로 다시 전환이 가능해지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예. 자, 중요한 게 1월 19일 날 영장이 기각됐고 2월 17일 날 영장이 청구하면서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 두 사건 사이에 결국 433억이 뇌물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법원에서 받아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뭐 예. 1차적으로 사실 뭐 다른 사건도 아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발부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예. 법원에서도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를 예. 전제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잠깐만요. 19일 날 영장 발부될지 기각될지 몰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특검 내부에서는 예.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그리고 왜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글쎄요. 서 나오고 수첩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 그 법원의 판단이니까 예. 사실 그거에 대해서 글쎄 예를 들면 그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구속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더 해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장이 안 나왔으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그냥 영장이 안 나온 대로 뭐 불기소 기소하자. 기소하자. 뭐 이런 그 논의도 있었지만 그 삼성에 관련된 수사가 되게 중요했던 거는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보다 굉장히 수사가 특수본에 많이 되어 있었고 그와 관련된 특수본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도 이후에 또 새로운 관련 그 증거라든가 증언들이 또 많이 나왔고 더 추가적으로 예. 많이 확보가 됐고 이런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뇌물죄가 충분히 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각종 증거들을 더 보완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 수사, 특히 뇌물 수사에 대한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틀을 가지고 이후에 나머지 대기업들도 기본적인 이 프레임을 가지고 앞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을 되겠구나.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틀을 전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예. 또 혹시 그래서 뭐 앞단에서도 이제 그 1차 영장 기각되고 나서 뭐 다른 대기업 수사로 넘어가자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내부에서는 다시 영장을 치자. 예. 예, 다시 좀 더 단단하게 뭔가 우리가 여기서 그 영장이 기각된 것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보다 더 보완하고 예. 탄탄하게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제 계속 더 수사를 하고 예. 영장 재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 변호사님 헌재를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39건 수첩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헌재를 특검을. 아니 특검을 예, 아하 그러면 어하고 알아들으세요 그냥. 헌재하고 특검 왔다 갔다 해주겠어. 근데 이제 39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요 상당히 그 객관적인 증거로서 증거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증거 가치가 있으니 감춰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번에 2차 영장도 혹시 발부가 안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특검 내부에서는 자신했다라고 했었는데요.
1차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납득을 못했다가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박영수 특검이 어제 보도를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어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1차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이 안 됐더라면 법원에 가서 재판하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증거가 더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잘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첩이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도 영장이 발부 안 됐을 가능성도 조금 있고 또 재판에 가도 특검이 그렇게 승소를 기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의미 있는 얘기네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그때 이제 특검이 끝나고 28일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이제 어떤 중국집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19일 날 그냥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요쯤 갖고 재판했었으면 그렇죠. 공소 유지하는 과정, 재판하는 과정에서 깨졌을 수도 있을 터인데 오히려 이때 기각이 되면서 보완하고 39건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젠 재판하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9건이 왜 나왔냐면은 그 블랙리스트 수사하다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박채윤 씨 수사하다 나왔어요. 그건 제가 더 잘 알죠. 저기서 고개 끄덕거렸는데. 그래요? 아닌데 그 박채윤 씨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19일 날 기각되고 조금 풀이 죽어갖고 탁 하고 뭐 소주 한 잔 마실까 그러려고 그랬는데 금주령 내려서 소주 못 마셨잖아요. 집에서 혼자 몰래 마셨어요?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술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납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 정황이 19일 날 기각된 다음에 그날 아침 7시에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건 특검 내부에서 고성이 오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부에서 왜 미르 K 스포츠 재단 돈까지 다 이 뇌물로 해갖고 이거 기각되냐. 그냥 저쪽 코레스포츠, 비덱스포츠에 쏴준 78억만 하지. 이런 논의와 이거 다 했었어야 되는 논의와 양쪽이 부딪혔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여기서 이제 고성이 오갔다는 말씀은 커피를 타오냐 안 타오냐 이것 때문에 고성이 오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 토론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님들 거기에 참여하신 검사님들이라든가 실제 수사하셨던 검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존심도 세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마 평생 만나본 그 독한 분들은 거기서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또 고집들도 또 보통 센 분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수사하는 과정 안에서 자기 입장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다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 주장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목소리가 좀 커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특검님이 정리를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39건이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삼성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갈지 말지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 와중에 세월호 7시간을 다시 들여다보자 하면서 김용재 원장이 시술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입을 안 열어? 그러니까 박채윤 회사쯤 하면 뭐 횡령이나 배임 정도 있을 테니까 한번 박채윤 그거 쳐보자. 거기서 의외의 성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저보다 더 자세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 피해갈 수 없어요. 아니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박채윤 그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 음성 파일이 나온 거는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니었었나요? 그렇죠. 그 부분들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결국 그게 복선이 돼서 39건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노영희 변호사님 제 말이 얘기해 맞다는 보시죠. 거죠. 블랙리스트 하다가. 블랙리스트 하다가 나왔다는 거죠. 블랙리스트하고 박채윤 씨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전화 녹음해놓은 그것이 나온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게 맞고요. 설날, 추석날 뭐 드리려고 그러는데 추석 이후 해주세요. 그 무슨 호텔, 그 말씀은. 중식당까지 다 얘기해놓고. 그 말씀은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수첩 39건이 추가로 나오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블랙리스트 수사하다가 건진 그런 보물창고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럼 우리가 박채윤 씨 집을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추론했거든요. 우리 오른팔님. 언론에서는 박채윤 씨 압수수색을 하니까 음원이 나와서 야 이렇게 되면 이거 빼박이 되는 거 아니냐. 안종범 수석에게 하니까 살려주십시오. 제가 보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해서 이제 청와대에 있는 걸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의 추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좀 다른가요? 예,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예, 제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또 하나, 그러니까 또 왜 이 부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냐면, 그걸 입수 경위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안종범 수석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선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우린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임의 제출하고 알겠네요. 본인은 그 안종범 추가적인 수첩을 임의로 제출했다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본인이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재판 과정에서는 예. 이제 그게 그 취득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증거 능력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다 알아들었어요, 이미. 그리고 여기에서 괜히 방송 좀 내용 좋게 하려고 얘기했다가, 네. 공소유지에 정말 문제가 생기게 네,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정원 그 변호사님도 그러고 다른 분들도 그러고 수사 잘 해냈다가, 결국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예. 저분들은 이쪽에는 검사 한 8명이서 그 공소유지를 하는데, 네. 저쪽에선 30명이 기소됐고 1인당 5명, 1인당 한 10명씩 붙어 있으면 일단 변호사 300명하고 싸우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들 아니에요. 아, 근데 저희는 일당백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800대 300 해볼만 하네요. 예, 뭐 충분합니다. 예. 근데 지금 거기 남아 계신 건 아니죠, 지금은? 남아 있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못 있죠. 예, 남아있진 않지만 네. 박용수 특검의 비선 실세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아, 그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부 들어가면 이제 박근혜 최순실 공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네. 최순실 씨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네. 레이저로 쏩니까? 직원들이 보고 뭐 이렇게 쓰러졌다는 얘기들이 뒷얘기들이 있던데. 예. 저도 저희 직원 실제 쓰러졌어요?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쳤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인사가 90도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그때 느꼈던 그래서 인사했대요 안 했대요? 인사했답니다. 인사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눈빛 그 서늘한 눈빛 때문에 다음날 몸살이 나서 2명 다 직원들이 굉장히 아파서 힘들어했거든요. 최순실 씨를 본 그분들이 네네. 이야 보고 싶네요. 그러고 그 이후에 제가 이거는 어떤 모 기자하고 얘기를 하던 과정에 얘기했던 건데, 모 기자가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특검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올 때 앞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들었던 기자가. 그렇게 마이크 한 번 잡고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기운이 있을 것이다. 혹은 아버지 때부터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건 제가, 이거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우스갯소리로. 근데 본분들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은 해요? 네, 본인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 씨 보고 싶죠?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진짜. 예. 아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보면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정말요? 그럼 빨간 옷 입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당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유,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옷을.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 이런 내용도 좀 궁금한데, 재판 과정에나 이렇게 오다 가다가 두 분이 만났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렇게 서로 스치지 않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죠. 배려했는데 어쨌든 재판장 헌재에서도 만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장시호 씨는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특급 도우미, 특급 귀요미. 이 이제 언론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수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나요? 예, 실제 수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밝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즐겁게 인사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러니까 사실 특검에서 조사받는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사실 본인들이 원하면 웬만하면 저희 쪽에서 다 배려를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제가 법무부 자주 다녀와봐서 잘 사실, 압니다. 누구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으면 저희는 사줬을 겁니다. 근데 거기 조사받으러 오신 분들이 쉽게 그런 말씀 잘 못 하시거든요. 근데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뭐가 먹고 싶고 뭐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럼 그건 예비비에서 사줬나 아니면 개인 돈으로 사줬나? 다 개인적으로, 예, 뭐 거기 변호사들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서. 그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이재용 씨는 왜 냉장고 문을 본인이 열었나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재용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젠틀하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냉장고 열어서 뭘 먹는 거 절도죄 아니에요?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묵시적 승인이라고 있습니다. 양해의 대명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필요하시면 냉장고에 음료수 있으니까 드셔가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조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뭐 옆에 같이 변호사가 있으셨지만 누구한테 시키거나 이런 분이 아니셨던 것 같고 본인이 직접 일어나서 꺼내서 그러니까 젠틀하기 때문에 그런 게 거다?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그 얘기 아니에요? 왜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내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보통 회장이면 누구로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전용기도 팔았잖아요. 팔았어요? 팔았죠. 그래서 제가 살라고 봤더니 좀 비싸더라고. 전용기도 팔고 어디 해외 출장 나갈 때 누구한테 가방 맡기지 않고 본인 직접 들고 이런 미담이 많이 있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냉장고 그것도 삼성 냉장고였을 거 아니에요? 삼성이었어요? LG였죠. LG였어요. 내가 알잖아.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특검 사무실에? 저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젠틀하기 때문이라는 게 요점이네요. 그렇죠? 예, 이상한 얘기해갖고 방송을 재밌게 만드시네. 예.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쳤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인사가 90도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그때 느꼈던 그래서 인사했대요 안 했대요? 인사했답니다. 인사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눈빛 그 서늘한 눈빛 때문에 다음날 몸살이 나서 2명 다 직원들이 굉장히 아파서 힘들어했거든요. 최순실 씨를 본 그분들이 이야 보고 싶...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강요죄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제대로 뇌물을 못하고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해서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면 안종범 수첩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안 나왔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뭐 대가성 있는 청탁 같은 걸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순환 구조를 따라서 대통령이 뭔가 행위를 해주고 이런 구조가 지금 특검에서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검찰 특수본을 수사할 때까지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사실은 나오지가 않았었죠. 안종범 수첩 39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독대 자료에서 정확히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가 나오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 1월 20일 전후였었죠. 그런 틀을 전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혹시 그래서 앞단에서도 이제 그 1차 영장 기각되고 나서 뭐 다른 대기업 수사로 넘어가자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내부에서는 다시 영장을 치자. 다시 좀 더 단단하게 뭔가 우리가 여기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보다 더 보완하고 탄탄하게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제 계속 더 수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 변호사님 헌재를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39건 수첩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헌재를 특검을. 아니 특검을 아하 그러면 어하고 알아들으세요 그냥. 헌재하고 특검 왔다 갔다 해주겠어. 근데 이제 39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요 상당히 그 객관적인 증거로서 증거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증거 가치가 있으니 감춰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번에 2차 영장도 혹시 발부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그러니까 삼성이 물산하고 모집 간의 합병 이후에 어떤 식으로 특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그때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는 그 이후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증거를 만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좀 뇌물죄로 다시 전환이 가능해지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게 1월 19일 날 영장이 기각됐고 2월 17일 날 영장이 청구하면서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두 사건 사이에 결국 433억이 뇌물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법원에서 받아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1차적으로 사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발부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를 전제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잠깐만요. 19일 날 영장 발부될지 기각될지 몰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특검 내부에서는 예.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그리고 왜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글쎄요. 저 나오고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특검 내부에서는 자신했다라고 했었는데요. 1차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납득을 못했다가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박영수 특검이 어제 보도를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어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1차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이 안 됐더라면 법원에 가서 재판하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증거가 더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잘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첩이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도 영장이 발부 안 됐을 가능성도 조금 있고 또 재판에 가도 특검이 그렇게 승소를 기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의미 있는 얘기네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그때 이제 특검이 끝나고 28일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이제 어떤 중국집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19일 날 그냥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요쯤 갖고 재판했었으면 그렇죠. 공소 유지하는 과정, 재판하는 과정에서 깨졌을 수도 있을 터인데 오히려 잘 이때 기각이 되면서 보완하고 39건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수첩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법원의 판단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글쎄 예를 들면 그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구속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더 해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장이 안 나왔으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그냥 영장이 안 나온 대로 뭐 기소하자. 뭐 이런 그 논의도 있었지만 그 삼성에 관련된 수사가 되게 중요했던 거는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보다 굉장히 수사가 특수본에 많이 되어 있었고 그와 특수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이후에 또 새로운 관련 그 증거라든가 증언들이 또 많이 나왔고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확보가 됐고 이런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뇌물죄가 충분히 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각종 증거들을 더 보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 수사, 특히 뇌물 수사에 대한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틀을 가지고 이후에 나머지 대기업들도 기본적인 이 프레임을 가지고 앞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